이번에 한국은행이 조금 이상한 발표를 하나 했죠. 세상에서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딱 하나를 콕 집어서 경고를 했어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영향이 크지 않다는데 왜 굳이 보고서에서 따로 적어가면서까지도 경고를 했을까요? 이번 질문의 답을 알고 나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왔던 것 하나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정도인데요. 근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1억 8천만 원 안팎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냥 조금 빠진 게 아니라 반토막보다도 더 빠졌다라는 거. 차트만 봐도 사람들이 불안해할 만한 그런 그림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보통 가격이 이 정도로 무너지면 코인 쪽에 큰 사고가 터졌거나 나쁜 뉴스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그게 아니에요. 코인 시장 안에서 특별히 터진 사건, 악재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도 계속해서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고 가격은 빠지고 있고, 근데 정작 코인 자체에는 큰일이 없고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을 끌어내는 진짜 힘은 이 코인 외부에서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힘이 뭔지 알려면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미국 돈입니다. 미국 돈하고 비트코인은 보통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면 비트코인은 힘을 받습니다. 시소를 떠올리시면 되는 건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달러 가치가 아주 강달러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돈이 무거워지니까 시소 반대편에 앉은 비트코인들 자꾸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고, 그럼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죠. 미국 돈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미국의 금리에 있습니다. 이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죠. 그리고 돈이 몰리니까 미국 돈이 비싸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를 정하는 곳이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 수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새 수장 이름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인데 지난 5월달 정식으로 자리에 올랐어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금리를 조금 내려도 된다, 이런 쪽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면은 금리를 내려줄 거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막상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동에서 전쟁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기름값이 올라갔고, 또 물가가 들썩이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한 전문가가 의미심장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테넥스 리서치라는 분석회사의 마르쿠스 틸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고, 우리 돈으로 약 8,400만 원 근처까지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바닥을 만들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그 사람만의 예측이고요. 절대로 그렇게 된다,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근데 비슷하게 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돈을 걸어가지고 미래를 맞히는 예측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8,40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약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차갑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큰 손들도 움직였습니다. 어떤 큰 손은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 우리 돈으로 2조 원어치나 팔아치웠고요. 게다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비싸게 산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 1억 1천만 원 근처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지금 다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 결국에 매도하고 손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인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은행은 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굳이 경고를 했을까요? 그 정답이 보고서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폭락에서 그나마 안전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담은 펀드 거래가 아직까지 막혀 있고요. 또 회사나 큰 기관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 시장과 우리 주식 시장 사이에 아직까지 벽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코인이 무너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충격이 우리 주식이나 환율로서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경고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그 벽의 문이 열려서 큰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럼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코인이 폭락할 때 그 충격 자체가 우리 주식과 환율로 그대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던 게 뭐였습니까?
큰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커지고 제대로 인정받는 거,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던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산 전체를 코인 폭락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아까 새로운 중앙은행 수장 워시 이야기를 드렸었죠. 원래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사실 작년 말에 방금 전망을 내놨던 그 틸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크게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장이 와서 금리를 시원하게 내려주면은 그 하락을 피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수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락장을 막아줄 구원자 후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기대했던 비상구가 어떻습니까? 유가랑 물가 때문에 그대로 닫혀버린 상황이죠. 구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쪽이 돼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케빈 워시는요, 일부러 지금 시장을 짓누르려고 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요. 단지 물가 상황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해서 쫓아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틸레는 지금은 기다릴 때고 8월 말부터 시장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신호가 올해 8월 그리고 10월 사이에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8월부터 10월 사이냐? 이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에 도는 돈의 전체적인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굵직한 경제 일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해마다 보여준 계절 같은 패턴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사실 비트코인 차트가 아닙니다. 미국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9월달 금리를 어떻게 정할 건지, 그게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성을 쥐고 있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을 끌어내리는 진짜 힘은 코인이 아니라 비싸진 미국 돈, 그리고 미국의 금리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바닥이 올 가능성들을 보고 있지만요. 한국은행의 경고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제도권 진입이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8월부터 10월 사이 바닥이 오게 된다면 그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걸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볼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습관들입니다. 리플 XRP에서 3,500원에 매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3,500원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런 거 절대 아니겠죠. 지금 시장은요, 현재 가격과 흐름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평균 단가만 바라보다 보면은 시장이 상승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내 평균 단가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여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과 고점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내 매수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흐름들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고, 내가 매수한 시점 자체가 하필 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주셔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 이런 싸움들이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들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